내일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에 세워졌습니다. 몇 차례 연기된 누리호 발사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호에는 지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조선대학교가 개발한 인공위성이 실립니다. 실린 위성은 백두산 분화 징후를 관측합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를 잇는 선소대교가 임시 개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 해소는 물론 여수 밤바다를 부각시키는 새로운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해안 서부권에 고급 숙박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동부권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에 세워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문제가 된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의 일부 부품을 교체했으며 모든 전기 계통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누리호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긴 뒤 기립과 고정 작업을 완료했고 오후부터 항공우주 비행체용 전자장비와 추적장비 등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발사 예정인 내일 고흥 지역은 흐리거나 약한 비가 내리다가 발사 시각인 오후 4시쯤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연기됐던 누리호 2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고흥 우주센터 주변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리호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나로우주센터와 15km 떨어진 전남 고흥 남열 우주발사 전망대. 짙은 해무 사이로 우주센터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리호 발사를 하루 앞두고 전망대에는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날씨는 바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바람이 없으니까 무난히 올라가서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해무가 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내일이면 저 멀리 보이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차 발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흥 유자밖에 없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은 또 우리 고흥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또 전 세계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우주센터와 마주하고 있는 여수 낭도의 둘레길. 오후 들어 잠시 해무가 걷히자 발사대가 뚜렷이 모습을 드러내고 와, 제일 좋다. 네, 멋있네, 진짜.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분주하게 눌러봅니다. 그 나로 발사하려고 세워놓으니까 아주 잘 보이구만요. 그래서 내일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민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려를 딛고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내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는 지역대학 최초로 조선대학교가 개발한 인공위성도 함께 실립니다. 백두산을 관측해 분화 징후를 살피고 도심 열섬 현상 등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김영찬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2년간에 거쳐 개발한 인공위성입니다. 가로 10cm, 세로 20cm, 무게는 9.8kg으로 초소형입니다. 이름은 스텝큐브2로 이번에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에서의 주요 임무는 적외선 카메라로 백두산을 관측해 폭발 징후 등을 살핍니다. 도심 열섬 현상과 산불 발생 시 확산 경로 등 열에 관련된 상황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위성이 이제 백두산 천지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천지를 찍게 되면 지상에서 그 영상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백두산 천지의 온도 분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 누리호에는 스텝큐브2를 비롯해 실제 위성 4기가 동행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것이 스텝큐브2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초소형 위성들을 안고 700km 저궤도에 안착해 분리시키면 각자의 임무에 돌입합니다. 임무 수행은 최대 1년. 위성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백두산 천지 온도를 모니터링한 데이터 값을 지상으로 전송합니다. 큐브 위성을 개발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이 지방대학입니다. 지방대학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서 스스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역 대학 최초로 개발된 인공위성이 우주를 향한 장대한 도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사고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개월여 동안 전국의 노후 산단 중대사고로 사망 9명과 부상 15명 등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산단시설 노후화로 폭발과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이었던 지역사회와 포스코의 상생협력을 위한 TF회의가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다음 달 이후로 일정이 미루어질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3일 전남도와 광양시, 포스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TF 2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중에 3차 회의를 열어 상생협력 합의문 초안을 작성 교환하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최근 민선 8기 출범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는 시기적 요인을 고려할 때 양측이 합의문 교환과 공유를 전제로 한 3차 회의 개최 시기는 빨라야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를 잇는 선소대교가 오늘부터 임시 개통했습니다. 웅천 생태터널 인근 도로의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여수 밤바다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도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웅천 택지 준공 이후 심각해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바다를 가로질러 소호동을 잇는 도로가 새로 뚫렸습니다. 특히 해상 교량은 이순신 장군의 장검과 가망만을 순항하는 요트를 형상화해서 돌산대교, 거북선 대교와 함께 또 하나의 여수 밤바다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습니다. 550m의 선소대교와 함께 양쪽으로 600m의 접속도로가 임시 개통되면서 인근 생태터널 주변에서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던 교통정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새로 놓이면서 마을 진출입이 불편해진 인근 항호마을 주민들은 좌회전이나 유턴 차로, 횡단보도 설치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정식 개통 이전까지 교통 상황을 살펴 이 부분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개통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7월 말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선서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웅천 생태터널에서 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 지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시는 또 장기적으로 소호동 주변 도로의 병목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추가로 교통망 확충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택단지 지하를 터널로 통과해 선소대교 끝단에서 중림택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1.4km의 도로를 빠르면 오는 2026년까지 새로 놓는다는 구상입니다. 소호동 일원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소호동에서 중림 간 도로 개설을 검토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와 지방 재정 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웅천에서 소호를 거쳐 중림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되면 여수 도심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민선 8기 인소위원회와 협의해 곧바로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이 선거 공약인 전남 학생 기본소득 1인당 월 20만 원 지급을 임기 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도교육청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멸 지역의 초등학생부터는 교육청 예산 내에서 학생 기본소득 지급이 언제든 가능하다며 임기 내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가급적 현장을 많이 가고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수시 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여수시 의원으로 당선된 모 지역구 민주당 4명에 대해 여수시 의회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같은 지역구 무소속 L 후보에 대해 자질 부족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냈다가 자료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L 후보로부터 경찰에 고발 조치됐고, 고발된 후보 가운데 2명은 최근 여수시 의장 선거에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발된 후보들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는 사실에 근거해서 냈으며 허위 사실이란 L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구름에 가려 햇볕은 오락가락했지만 기온이 높아 굉장히 후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도 내렸는데요. 내일도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릴 확률은 20에서 30%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가 22에서 27도, 순천이 22에서 32도, 광양은 22에서 31도, 고흥은 20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22에서 34도, 목포는 22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도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2에서 23도, 낮에는 25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섬 여행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고급 숙박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체류형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사대교로 육지와 한몸이 된 신안군 자은도.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백길 해수욕장을 마주하고 5성급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외부 공사를 마치고 막바지 내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호텔 162개 객실, 리조트 245개 객실은 다음 달부터 손님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한 실내외 수영장 3곳을 비롯해 특히 전남 서남권에는 없는 800명 수용 가능한 대형 컨벤션 시설을 품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에서 휴양 펜션 단지, 전원 휴양 시설, 마리나 등이 추진돼 국제해양문화관광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자은도 전체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각 이제 마을이나 그런데 좀 시설이나 미비한 것들도 같이 개선해 주면서 관광 이 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개장한 진도 대명 리조트를 비롯해 여수, 고흥, 해남 한평 등의 관광단지에 2025년까지 모두 17,000여 개 객실을 갖춘 대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급 숙박 시설, 리조트가 대거 이렇게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껴둔 땅 전남의 섬과 바다가 체류형 관광 산업을 이끌 든든한 미천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태권도장 제자를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지난 2008년 당시 8살이었던 여학생을 10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관장에게 징역 12년과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빵과 성지순례를 합성한 빵지순례도라는 명칭으로 도내 유명 빵집을 소개하는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갓버터 도너스와 광양 매화빵 등 도내 21개 시군의 특색 있는 빵집 63곳의 정보 지도를 제작해 각 지역 관광 안내소에 배포하고 SNS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등재업소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 남도 장터 등을 활용해 지역 특화빵의 유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43회 남도국악제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